충청북도에 대한 국감이 사상 처음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청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에 있는 공군부대 현역 병사가 휴가 후 미복귀하고 무단 해외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설득 끝에 오늘 입국했는데 군사경찰에 곧 인계될 예정입니다. 저장 강박증 세대를 지원하는 청주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청소 비용과 인력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도 지원됩니다. 충주 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닷새 동안 18개 나라 71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국감장에서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를 찾은 충북, 경북, 강원, 제주 등 도지사 4명이 국감 증인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서에 이어 의원들이 질의를 본격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이시종 지사에게 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물었습니다. 특례시는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 지사는 다른 의원의 질문엔 특례시보다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과수화상병 보상을 지자체와 나눠 부담하려는 계획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으면은 농가나 지자체 책임도 있는 건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것은 100% 국비 부담이 맞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묻는 질문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선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다 할 쟁점이 없다 보니 질책성 질문보다 제안이나 현황 파악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제천과 단양을 묶는 한방 관광벨트 조성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국가적 사업인 방사강 가속기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이 처음 시행한 생산적 일손 봉사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모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과 당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축소 신고 의혹과 관광지 난개발 우려 제기가 그나마 껄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국감은 사상 처음 국회에서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4개 도가 한자리에 모여 질의의 집중도와 관심이 분산되면서 비교적 평이한 국감에 그쳤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에 있는 공군 부대 현역 병사가 휴가 후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군사경찰에 곧 인계될 예정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공군 6탐색구조 비행전대 소속 A 상병은 이틀간의 휴가를 받고 지난 14일 부대를 떠났습니다. 병원 진료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A 상병은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소재 파악에 나선 부대 측은 가족으로부터 A 상병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설득 끝에 A 상병은 탈영 닷새 만인 오늘 인천공항을 거쳐 귀국했습니다. 부대 측은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상병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는 대로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내 군사경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군사경찰은 A 병사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은 이유와 출국한 나라, 지금까지의 군 생활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휘관 승인 없는 무단 해외 출국과 기간 내 미복귀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청소 비용과 환자의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주택관리공단과 보호관찰소,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직원들이 봉사자로 나서 이른바 쓰레기집 청소에 나섰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온갖 생활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밖으로 내보내기를 1시간여. 마대자루와 종량제 봉투 10여 개분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소독제를 뿌리니 어느새 방안이 말끔해졌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한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죠. 청주시 저장 강박증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시행되면서 청소 비용이 마련되고 단체와 기관의 인력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들게 청소를 해놓고 또다시 쓰레기 집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집 주인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도 지원됩니다. 정신과적으로 어떤 치료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청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저장 강박증 세대는 60여 곳. 기존의 이 문제 가구에 대한 행정적으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번 조례 공포로 인해 갖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집 주인이 사유재산을 주장하면 치울 길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 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마니아와 일반 관람객 그리고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영화제의 주무대인 충주 탄구모 조정경기장 특설 자동차 전용 극장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는 크게 줄이고 최상훈 감독의 용루각 비정도시를 개막 상영합니다. 닷새 동안 18개 나라 71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곳 특설 자동차 전용 극장에서는 영화제 기간 동안 오후 2시와 5시 그리고 저녁 8시 하루 3차례 영화를 상영합니다. 중국 장이모 감독의 삼국 무용자 등 23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시네큐에서는 23일부터 하루 4차례씩 45편을, 특히 26일에는 릴콘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네팔 페나돈둡 감독의 작품을 폐막작으로 상영합니다. 영화는 사전 예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 예매를 원하실 경우에는 영화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예매를 하신 후에 영화를 관람하시면 되고요. 영화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코로나19와 방역으로 되레 쾌적한 환경에서 무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탄구모 조정경기장 쪽에 자동차 극장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좀 아름다운 풍광 또 멋진 영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는 2회째를 맞아 공모전을 시작하고 경제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코로나19로 헌혈이 많이 줄어든 요즘 청주FC 선수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청주에 사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교실 책상이 벌써 3주째 비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책상의 주인은 지난 추석 급성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기약 없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관계도 매우 좋았던 친구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위해 혈액과 혈소판 수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헌혈이 준데다 지정 헌혈을 받아야 하는 혈소판이 언제 끊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임신 경력이 없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헌혈을 하시면은 이 혈액은 120시간 이내에 수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매일 헌혈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헌혈버스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에 청주FC 선수들이 단체 헌혈에 나선 겁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또 하고 나니까 또 이게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한번 참여를 했지만 그 후반기에도 우리 지역의 그 학생을 좀 돕기 위해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한 번의 헌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2025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오늘부터 닷새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기업과 바이어는 화상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행사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을 위한 뷰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메모리 사업 부분인 낸드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M&A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금액으로 이번 인수 합병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에 이어 낸드 부문에서도 글로벌 2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충북 지식경영포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바꾸는 3가지 반란에 대해 설명하며 솔선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청주의료원의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축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료원 자체 조사 결과 103명이 자진 신고했지만 보건당국은 40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직원들이 백신 유출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자신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로 지목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이며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의 주장은 김 전 회장 측도 부인하고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가 발행 8개월 만에 충전액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음성군은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과 소득공제 혜택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음성행복페이는 40, 50대가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체육중학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체육중 설립 계획이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중 설립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기숙사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100억 원 이하로 축소해 교육부 심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영 의원의 전국 의과대 출신 고교 현황에 따르면 충북대 의대 올해 입학생 49명 중 22명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46.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임용시험이 수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업 외적인 측면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